네, 반갑습니다. 1월 14일 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은 소폭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지지가 나타나면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인데요. 반갑긴 합니다만은 아쉬운 감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오늘 그래도 강보합세 많이 보여줬고요. 흐름이 상승 쪽으로 좀 기울고 있는 그런 느낌도 같이 받았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수급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불안정한 모습 계속 끌어내고 있거든요.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환율에 대한 부담감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고요. 시장에 대해서도 이제 시총 상위 종목군들 매도를 계속 때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기에는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테슬라의 상승에 힘입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환율도 조금 내려왔어요. 그래서 환율도 좀 안정화될 것인가라는 기대감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특별한 모멘텀이 없었기 때문에 환율 안정화에 따른 기대감이 주가를 올렸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내용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참고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 보여요. 자,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2497포인트. 그냥 2500 넘겨도 되는데, 오늘 고가가 2504포인트였거든요. 조금만 넘어가도 되는 거였는데, 좀 아쉽죠? 상관없습니다만은, 내일 아마도 이 아래쪽 꼬리에 대한 부분들을 연결시켜 준다라면, 내일 갭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갭상승하게 되면 이제 2510포인트 정도 수준으로 한 0.5에서 0.6 정도 갭상승하면, 네, 충분히 2500 돌파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번에 2500 돌파가 나타나게 되면 매수를 좀 따라가는 게 좋습니다. 자, 상승 이후에 들어와서 지지선 받고 반등 나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일 양봉 패턴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상승하는 흐름이 연결된다라면 네, 매수를 따라가는 게 좋고요. 내일도 만약에 옆에 누워버린다 또는 소폭 내려간다 라고 한다라면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맞겠죠. 자, 분봉 상황에서 체크해보면은 마지막에 좀 떨궈지기는 했습니다만 부담감 없이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이 진행됐고요. 막판 포인트 보면은 이제 아침에 있었던 고점 라인대에서 저항을 좀 받아들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조금 나타났다는 것은 그냥 그렇다, 이렇게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부담을 줄 만한 요소는 아니고요. 그냥 아침 고점에 대한 차익 실현,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자, 분봉 상황도 체크해 보시면, 자, 코스닥 쪽에서는 좀 더 강한 상승이 나타났죠. 자, 아침 고점을 가볍게 넘어서는 모습이었고요. 이 구간에는 2차 전지의 반등이 있었다. 근데 너무 올라왔다 싶으니까 이제 딱 멈추는 모습인데, 자, 이 정도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이격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코스닥 쪽은 내일 좀 내려온다는 생각을 좀 해본다면, 코스피가 상승하고 코스닥이 내려가는 형태의 이런 어떤 순환매 같은 모습들이 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고요. 너무 올라온 종목들은 내일 약간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체크하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여요. 자,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오늘은 코스닥 쪽에 매수가 있었죠. 코스닥 쪽에 외국인들이 하다가 12시 넘어서면서 확 매수가 들어왔는데, 아마 2차전지 쪽 매수가 좀 많았을 거라 생각되고요. 기관 쪽도 매수를 조금씩 확장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자, 코스피로 넘어가게 되면은 외국인들은 매도를 계속 확장했고요. 코스피 쪽 매도를 통해서 코스닥 쪽으로 매수를 좀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금융투자도 마찬가지죠. 오늘 매도를 500억 정도 차익시장 계속 이어갔습니다. 근데 금융투자 쪽에서는 매도 규모가 좀 줄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연기금들은 계속해서 매수해주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도요, 어제 8,700억 매도 나온 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부담 요소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수급도 크게 문제시 될 만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 보이고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오늘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하락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만 마이너스 0.37 정도는 그냥 문제 삼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정도는 그냥 저점권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부분들이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진행되어 있었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가 하락이 좀 있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 살짝 올랐고요. 여기는 이제 195,000원대 지지선 그대로 잘 만드는 것 같아 보이죠. 그 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 쪽 반등이 오늘 강했어요. 네,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상승했다가 떨어지는 형태이긴 한데, 어쨌든 올라가고는 있어요. 올라가고는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더 기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자동차 쪽도 오늘은 반등세가 연결됐고요. 기아가 특히 잘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좀 괜찮아졌거든요. 그래서 기아는
뭐 배당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계속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은 그냥 보합 수준 마무리됐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죠. 뒤로 넘어가도 하나오션이 오늘 좀 많이 올라간 모습이 좀 있었는데 기관적 매도도 좀 나오고 뭐 등등등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조선주들에 대해서 단기 상승에 따른 부담감 이런 요소들이 좀 나오곤 있습니다만 부담 요소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SDI 반등, LG화학 반등, 2차전 지적이 대부분 올라왔다. 그 다음에 지수 포인트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죠? 네, 특별히 많이 빠진 종목 별로 없었고 유한양행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네, 그 외에는 뭐 특이사항은 없어 보이죠? 네. 자, 코스닥 살펴보시면 에코프로 BM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긴 했네요. 에코프로는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윗꼬리가 좀 달렸고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 관련주가 또 반등하려는 모습 보이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이격이 벌어져가지고 쉽진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이 2차 전지가 올라간 부분들은 테슬라의 차량 인도량이 아우디를 앞질렀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네, 전날 미국장에서 테슬라가 올라간 부분이 영향을 좀 줬을 거라 보여지면 되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테슬라 쪽의 물량, 즉 차량이 잘 팔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네, 중국산 배터리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테슬라가 차량 인도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우리나라 배터리가 주목을 받을 만한 이유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일단 이 적자 국면 탈출 먼저 해야 되는 거고요. 단기적 이슈를 통해서 반등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연속 반등이 나오려면 조금 더 상황을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엔터주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JYP 엔터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SM도 오늘 반등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모습인 거죠. 네. 그리고 뭐 소부장 쪽도 오늘 대체적으로 잘 올랐고요. 대주전자재는 오늘 급등했습니다. 자, 그런 형태의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나 대형주나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다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계좌가 좀 올라서 끝났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죠? 네. 자, 상승 포인트 보시면 513개 종목 상승에 365개 하락입니다. 상승 종목의 숫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00개 넘어갔네요. 1045개 상승에 544개 하락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상승 포인트가 조금 더 많이 벌어졌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상승률 보시면 엑스큐어, 모비데이즈 두 종목이 오늘 상한가고요. 듀오백, IMBC, IMBC도 급등했네요, 다시. 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단기 급등 이후에 들어갔다가 반등 포인트 연결되는 거. 근데 이건 너무 급하게 올라갔다, 그죠? 그 다음에 YG버즈, 오상헬스케어 뭐 등등등으로 해가지고 오늘 반등 포인트가 있었고, DNF하고 강동 CNL도 오늘 상한가가 있었는데, 네, 상한가 이후에 떨어졌네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 9% 이상 상승한 종목의 숫자는 32개. 많지는 않네요. 네. ETF가 많지 않기 때문에 32개 그대로 갖다 박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 30개 정도를 생각해 봤을 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 포인트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높지 않은데 그럼 수익률도 조금 다운될 수 있겠죠. 살펴볼게요. 3.27까지 일단 올라왔습니다. 네, 3.27까지 올라와서 이 정도면은 그래도 상승폭이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볼 수는 있는데 하락률 봐야 되겠죠. 한국첨단소재 하한가 마감됩니다. 얘는 어제 하한가 이어서 오늘도 하한가. 그 다음에 아센디오 하한가 마감됐고요. 드래곤플라이 급락, 애니젠, 파커스, 캐리 등등등으로 대응이 좀 됐고요. 여기 위쪽에 보였었던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군들 있죠? 걔네들은 조금 반등하면서 마무리된 것 같아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아이윈 이런 것들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된 거지? 아이윈 한번 볼게요. 네. 많이 회복했네요. 많이 내려간 것들은 그래도 많이 회복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긴 있군요. 그래서 낙폭 자체가 조금 줄어들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9% 이상 하락한 종목은 7개인데 ETF 빼면은 6개.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하락 포인트는 1.9 정도. 3.2, 1.9, 플러스 한 1에서 1.5% 정도 나오면 될 것 같다 보여지는데, 저는 어땠을까요? 네, 오늘 자동차들이 좀 올라서 저도 한 1% 정도는 상승했을 것 같아 보이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저는 아마 아침에도 1% 가까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정도는 나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한 1% 남짓한 정도 수익률 보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보면은 1%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1%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1% 조금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되냐면 한 0.
0.8? 네, 그 정도 올라간 것 같습니다. 뭐 때문이지? 네, 왜 상승률이 좀 줄어드는 거지? 0.8 정도 오늘 올라간 것 같다 보여지고요. 오늘은 근데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플러스 국면을 많이 보이긴 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좀 오르긴 했는데, 하락 종목의 숫자도 별로 적고요. 그래서 나쁘진 않았는데, 일단 상승폭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것이 좀 단점이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0.8 정도 오늘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맞나? 맞겠죠? 네. 아니면은 엄청나게 올랐을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앞자릿수를 헷갈렸나요? 네, 근데 아침에 봤을 때는 0.8 정도였던 거, 0. 몇, 거의 1% 정도 가까이 움직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시 살펴보더라도 마찬가지겠지. 맞아요. 0.8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정도였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한 0.8. 자, 그러면 이제 매매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동향 보시면, 오늘 기관적 움직임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 종목들 매수가 좀 들어왔죠. 에코프로비엠하고, 그 다음에 엔터주들, 그 다음에 하나시스템, 여기까지, 로봇 관련한 종목까지 매수가 들어왔고요. 코스닥 레버리지, 그 다음에 코스피 쪽에서는 코덱스 선물 고버스를 샀기 때문에 약간 해치성 물량이 좀 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상승 쪽에 베팅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매도는 조선주 쪽 매도가 계속 나오네요. 네, 현대미포, 하나오션 다 매도가 나왔고요. SK하이닉스 매도가 좀 있네요. 삼성전자가 안 보이는데, 근데 삼성전자 따로 판 건 없는가 봐요.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이 조선주 쪽에 매도가 좀 많이 나오네요. 네, 보험주 있고요. 오늘 DB 손해보험은 많이 빠졌다, 그죠? 농심, 현대차, 이런 것들 매도가 조금 있습니다. 자, 외국인 쪽 살펴보시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매도가 1등이고요. 유한양행, 삼성전자 우선주, LIG넥스원, 이런 식으로 매도가 진행됐고요. 조선주도 어제에 이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하나오션은 또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기아자동차 매수 있었고요. 에코프로비엠. 자, 그 2차전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로템, 삼성 SDI, JYP엔터 이런 쪽으로 2차전지 쪽도 빼놓지 않고 매수가 좀 잘 들어와 준 것 같아 보입니다. 요 정도. 근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네,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내일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고 대응 포인트를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장 자체가 이제 올라갔다 들어와서 지지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내일 반등만 나가주면 연속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경제지표가 약간 네, 애매하긴 한데 미국이 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소화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호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기대감으로 조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장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